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야3당이 손을 잡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정치권은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는 한 걸까요?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단장 김경웅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책임을 딱딱 묻고 있습니까, 지금?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자료들이 제대로 안 오니까요. 예. 예. 자료가 안 옵니까? 네, 몇 개만 자료를 받았지 뭐 거의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아니, 무한 책임진다면서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나서겠다면서요. 예. 안 줍니까? 지금 무전 녹취록도 이제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못 받고 있거든요. 그거 줘야죠. 네, 원래 필수적이죠. 주기로 돼 있던 건데. 근데 안 줘요. 네, 아직까지 뭐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봐야죠. 근데 아직 정확한 이제 자료들을 놓고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서 이렇게 제출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예.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 네. 차원에서 다 들여다보자.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국민의힘은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고요. 오늘 저희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해서 네. 181명이 참여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본회의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은 이 법적인 책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156명이 사망을 했고 197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 네. 여기에는 행정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뭐 정치적인 책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래 특수본에서는 법적인 책임만 보는 거예요. 그럼 법에 없는 거는 책임자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 하자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아니, 지금 특수본에서는 용산서, 용산 소방서, 용산구청만 보잖아요. 네, 행안부도 그렇습니다. 안 보고. 네, 행안부, 경찰청 뭐 이런 대통령실 안 보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건데. 예.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이거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제 수단 없는 국정조사는 오히려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이렇게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정부나 여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사가 일어났으면 대통령께서 빨리 참사의 원인은 뭐고 이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책임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과가 돼야 되는데 며칠 전에 회의를 통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문제고 또 행안부 장관이나 여기에 책임 있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뭐 용산서장 다 빠르게 경질이 됐어야죠. 그리고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 자기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국민들이 그래도 정부를 신뢰하고 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당을 보면은 총리가 농담이나 하고 있고요. 예. 장관이 망언이나 하고 있고 또 희생자를 이 사망자로 참사를 뭐 사고로 이렇게 축소한다든가 얼마 전에 운영위에서는 운영이 한참 하는데 대통령 수석들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네. 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회적 참사를 겪었는데 이 참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정치권은 진짜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정치권에 유감스럽다는 사과의 표현에 대해서 애매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사과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에도 무엇이 죄송한지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걸 분명히 나와야죠. 그리고 그 참사의 책임자들은 우선은 경질부터 하고 진상규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꼭 경질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나 이 사망자나 유가족들이 봤을 때 이 정부가 뭔가 진정한 의지가 있구나. 네.
아니 장관이나 저 경찰청장, 특히 서울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그대로 놔두고 진실규명을 하고 뒤에 법적인 책임만 묻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부분은 덮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셀프 수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하여튼 저는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은 우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먼저 물러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참사가 난 거는 국정 쇄신부터 하는 게 우선 순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안부 관련된 자료는 안 오고 있습니까? 행안부 자료도 잘 안 와요. 안 줘요? 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렇다는 자료들이 별로 안 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도 안 오고요? 경찰청은 일부는 왔고요. 네. 일부는 아직 안 오고 있고요. 네. 특수부는 수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행안부 대통령실 안 하고 용산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특수본도 법적인 법리적 해석 속에서의 수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용산서라든가 또 하다못해 용산 소방서장까지 지금 입건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여기서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 컨트롤 타워의 전반적인 붕괴거든요. 네. 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소방서장 이렇게 입건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제가 현장에 2번 갔거든요. 그중에 네. 이제 제가 용산 소방서장 만나서 그 쭉 상황도 설명 들었는데 용산 소방서장은 그날이 사실은 비번이에요. 예. 근무날이 아닌데 네. 빨리 보고를 받고 제일 먼저 현장에 간 사람이 용산 소방서장이에요. 경찰서장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일 먼저 왔죠. 10시 28분에 현장에 갔거든요. 그렇죠. 본인 근무도 아닌데 네. 가서 모든 걸 그분이 다 진두지휘하고 네.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책임을 물어야 할 당사자들은 그럼 그날 당시에 어디 있었나. 네. 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현장에 늦게 나타나고 늦게 보고받고 컨트롤타워 작동이 안 됐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용산구청장 그날 행적이 어떻게 됐는지 네.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특수본에서 네. 계속 토끼 머리띠 찾으러 다니다가 네. 이제 각시탈 또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참사 경위를 따지려는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본질을 가리는 수사력 낭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하여간 이 참사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예요. 네. 서울경찰청장이 제 역할을 했는가? 네. 용산경찰서장이 제 역할을 했는가? 네. 또 이 행안부 장관이 제 역할을 했는가? 서울시장이 외국 출장 가면서 부시장한테 제대로 역할을 맡기고 갔는가? 이런 거거든요. 또 용산구청장 정말로 이분이 1차적 책임의 컨트롤 타워인데 이 과거에 2021년도 20년도에는 이 경찰서장 소방서장하고 다 대책회의를 했어요. 네. 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 일정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책임이다.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 계속 지적하는데요. 네.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 조직이지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실장께서.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예. 세월호 참사 났을 네. 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네. 이거는 그리고 경찰로만 초점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해경이었고. 네. 그때는 해경이었고. 그리고 해경 없앴다가 다시 부활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거 정권 바로 이 직전 문재인 정권 때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위기관리센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마 이 국가안보실 차장 밑으로 해서 이 안보 사항만 지금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편제도 중요하고 오히려 김대기 실장은 국정상황실이 아주 대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뭘 잘했는지 전 대통령한테 빨리 보고해서 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국정상황실에서도 이 경찰관 소방관이 다 파견 나와서 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국가의 국민의 안전 생명 이거에 가장 최종으로 올라가는 건 대통령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156명이 7명이 그 꽃다운 청춘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숨을 못 쉬어서 숨졌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기 실장께서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 수습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0013님께서 함세웅 신부님도 앞 처리를 못한 사람들이 무슨 뒤 처리를 하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러나야 된다 이런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보여준 태도 있지 않습니까? 웃기고 있네 그렇고. 대통령실장이 뭘 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야당한테 국민한테 협조를 구하고 원만하게 좀 풀어보겠다 이런 자세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야당 의원들 질의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반복되는 비웃음 소리를 내서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까지 줬거든요. 바로 이어서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이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을 갖다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참사를 보는 대통령실에서 너무 이 국민을 무시하는 저급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소한의 이태원 참사에 예의를 갖추지 않는 강승규 수석, 김은혜 수석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치를 해야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통령은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도 유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순방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또 갔다 오고 이분들이 이 사안을 이 이태원 참사를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청문회도 하고 예. 부서별로 저희가 부처별로 이제 질의 들어가고 또 검증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밝혀줘야죠. 네. 이런 참사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뭔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책임 있는 자세로 좀 나서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국정조사와 더불어 특검도 병행합니까? 일단 국정조사를 하면서 네. 특검을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아직 여기까지는 찬성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네. 우선 국정조사를 우선 해봐야죠. 네. 예, 예.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순방, 중요한 순방을 떠나는데 떠나기 직전에 MBC 기자들은 전용기 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이 윤석열 정부 시작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딱 6개월 되는 날이에요. 임기의 10분의 1이 이제 오늘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인사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경제 위기 문제, 안전 문제까지 이제 터졌어요. 이거 우리가 5대 참사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또 MBC 전용기 탑승 불허는 정말 언론 탄압이고 언론을 길들이는 작업이 아니냐.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기라는 게 개인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네. 세금으로 만든 전용기예요. 네. 또 언론 방송사는 가서 취재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요. 네, 돈 내고 가죠. 이게 무슨 선심성 쓰듯이 전용기에 태운다 안 태운다가 아니거든요.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방송사가 가고 언론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언론을 길들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크게 착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망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외신 기자들도 비판하고 나섰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기자단이 오늘 강하게 성명서도 냈습니다. 네. 네. 왜 이런 수를 뒀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중요한 순방이잖아요. 순방이면 순방의 성과를 어떻게 좀 더 알릴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취재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MBC가 그동안에 보도한 이 정부에 대한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길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반헌법적인 거죠.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저는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유 좋아하시는 분인데 언론의 자유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기자 출신 정진석 비대위원장 언론 통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기자들 언론인에게도 책임의식 있어야 된다. 책임의식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전용기 타지 마 이건 좀 다른데. 배현진 의원은 부자 회사니까 민항기 타고 오면 돼. 이건 부자 회사 가난한 회사 이런 거 따지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의원들 여당 의원들의 태도 또 총리의 태도 장관의 태도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들의 태도 이게 저는 정말 국정을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화가 나요. 지금 이태원 참사 이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왜 우리가 이런 참사를 만들어냈는지 이걸 따져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뉴스 하나도 없어요. 주요 뉴스에 그런 뉴스가 없어요. 점점 무한 책임진다는지고 했는데 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권에서 꼭 이거는 좀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바로 잡겠습니다. 네. 예. 국정조사 가면 네. 많은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건 부처별로도 우리가 속속들이 하고 또 이 청문회 시스템도 있고 또 이 자료를 안 주면 무거운 형벌이 취해지기 때문에 네. 자료를 받아야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진실도 좀 밝히고 참사를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막을 수 있나 이런 방향으로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 동남아 순방 가시는데 어떤 성과 가져와야 될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요? 근데 하여간 국익을 위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좀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잘 하고 오시겠죠. 그렇게 기대를 해야죠. 네네. 저 국민의힘에서 약간 부족하면 민주당이라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국익 차원에서는. 네, 저희는 뭐 국익이라면 뭐 여야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따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있지 않습니까? 네. 참사 당일날 인파가 모여서 걱정된다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는 이제 또 지웠다고 하는 얘기 있더라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행적에 대해서는 왜 안 나옵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저희가 이제 7일 날 이번 7일 날 현안 질의할 때도 많은 부분이 있었고 본인의 거짓말도 입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령에 처음에 지역 축제에 갔다 그랬다가 지금은 그때는 이제 사적으로 갔다. 군수 만나기 위해서 갔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때 아마 의령이 고향인 것 같은데요. 네. 시제 지내러 갔다가 네. 이제 군수 만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의령 쪽에서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용해인 의원이 처음에 지적을 했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박희영 청장은 정말 행정에 대해서 무능해요. 행정을 잘 모르는 분이 구청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구청장이 회의를 하게끔 한 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1년, 20년도에도 구청장이 직접 챙겼거든요. 그럼 관행은 아니네요. 이 문제부터 해서 그다음에 본인이 이 30일 날 이번 7시 반까지 자기가 그 현장에서 이 지시를 하고 이렇게 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소독도 하고. 그런데 오늘 밝혀진 거는 새벽 5시 38분에 귀가하는 게 CCTV에 잡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행적이 아주 이게 달라요. 그리고 29일 날 사고 났을 때 바로 퀴논거리에서 자기가 현장을 봤다고 얘기하지만 네. 퀴논거리가 아니라 뭐 앤틱 가구 거리에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차를. 네. 거기는 인파가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니거든요. 뭐 그리고
본인 집에 있을 때 이미 앰뷸런스는 막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용산구청장 뭐 했습니까? 근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서 안 나왔습니까? 네. 그 당시는 안 나왔다고 사고 났을 때는. 사고 당시 안 나왔다고요? 네. 현장에? 10시 15분 그 시간대는 나오지 않았죠. 아, 그래요? 네. 이건 뭐 취임 4개월밖에 안 돼서 뭐 그랬다, 이게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그러니까 1차적인 컨트롤 타워가 용산구청장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보면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지역 축제는 반드시 대책을 세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용산구청장이 재난 문자도 안 보냈고요. 사고 소식도 동네 주민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용산구청장이 그러니까 용산 보건소가 이번에 또 엉망이었던 거 아닙니까? 보건소가. 사실은 이런 재난이 터진 보건소가 또 컨트롤 타워가 돼서 병원 또 이 시체를 어떻게 이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 연락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걸 안 됐죠. 못했어요. 네. 네. 차량 통제도 안 하고 병원에도 못 옮기고 그랬는데요. 그런데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도 지금도 자료를 안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는데 행안부랑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또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돌파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정조사를 하는 게 무겁거든요. 네. 자료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한 이게 무거운데 만약에 그래도 자료를 안 준다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렇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면. 네. 계속 노력하다가 안 되면 특검으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좀 밝혀주십시오. 좀 명명백백히 가려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경웅 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